네, 안녕하세요. 예,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흉부골 제거 수술에 대해 질문하러 온 환자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네. 흉부골 제거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여러분, 근데 모야모야병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 모야모야, 그렇죠?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모야모야병은요, 뇌 혈관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가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가야 되는데, 모야모야병은 뇌 혈관에 있는 어떤 병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이 막 어떻게 가다가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꼬여갖고서는 이렇게 혹처럼 돼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혈관 기형이 되는 건데,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이 그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터지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보통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높고요. 그 뭐 수술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못 구하더라도 그 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오늘 그 질문하신 모델분께서 어떠셨어요? 수술을 저는 이제 뇌출혈이 이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뇌출혈 이제 후유증으로 편마비, 우측 편마비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언제 그러셨어요? 2013년도 1월에 2013년도에 그 전에도 그럼 모야모야병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그 전에 뭔가 전조증상 같은 건 있었는데 이 병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힘 풀리는 건지만 알고 있었고 이런 희귀병이 있는지는 모르셨었죠. 그래서 모야모야병 때문에 후유증이 지금 남아 있으신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모야병으로 2013년도에 이제 수술을 하셨고 지금 이제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경우에 심부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한번 얼굴을 보시면요.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얼굴은 편마비가 움직임이 가능한 쪽이 왼쪽이신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 움직임이 좀 불편하신 곳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불편하게 되면은 결국 얼굴에도요, 움직임이 좀 있는 곳에는 살이 빠지고요. 당연히 움직임이 좀 없는 곳에는 살이 좀 더 덜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볼 쪽에 지금 살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 나요. 저 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더라도 이제 심부골 위치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좀 볼록한 느낌이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심부골 제거를 하시게 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심부골 수술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는 게 얼굴에 좀 양쪽에 대칭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얼굴을 보겠습니다. 네, 피하 지방이 좀 두께도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심부골 제거를 오른쪽만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거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저희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제거 괜찮으니까 제거를 하는 거니까. 네, 저는 그 전에도 모야모야병 말고도요. 다른 뭐 어떤 척수 질환이라든지 하반신 마비가 있으셨던 분들 오셔서 수술 받으셨던 적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지금은 편마비이시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걸으시는데 조금 불편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가슴 수술이나 윤곽 수술 같은 큰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네. 심부골 지방 제거는 마취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병이 있는데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크게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슴 수술이나 안면 윤곽 같은 큰 수술. 근데 뭐 큰 수술이라기보다 그냥 조금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인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약간 지병이 있으시고 또 편마비가 있다라는 거는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몸이 불편하시다는 거는 결국 흉곽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좀 편하진 않으신 거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력이 이렇게 숨을 쉬고 할 때 흉곽이 팽창되고 수축되는 능력 자체도 조금은 떨어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지병 있으신 분들은 코 수술도 제 생각에는 아예 국소 마취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전신 마취를 택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심부볼 마취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오늘은 이제 그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거거든요. 프로포폴은 좀 의식화 진정이라는 그런 어떤 수면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다졸람은 약간 신경 안정제 쪽에 속하는 거고요. 수술하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빨리 깨세요. 그리고 작은 어떤 그 통증에도 좀 반응을 하시는데 단 기억을 하나도 못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바로 드리면은 미다졸람에서 깊은 수면에 빠져서 혹시라도 조금 호흡이라든지 고르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해독제를 드리면은 불과 진짜 2-30초면은 바로 깨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술하는 거 심부볼 제거는 한쪽만 진행하니까 빠르면 수술이 한 3분 정도면 끝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취 방법을 전신 마취를 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대신에 좀 프로포폴로 사용하는 거는 깊은 수면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이 지금 아무래도 좀 흉곽의 팽창이라든지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프로포폴 마취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뭐 지병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고도비만, 감기 증상이 조금 의심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예 프로포폴로 마취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마취를 하는데 뭐 크게 힘드실 거는 없지만은 수술 후에 병원에서 다 회복하실 때까지, 의식이 다 깨실 때까지 충분히 회복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는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보호자가 꼭 동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혼자 오셨잖아요. 네. 뭐 혼자 오실 정도면 도우자 보험은 필요 없으세요. 네. 네. 무슨 말인지 그냥 답이 나오죠. 오늘 혼자 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보호자 동행이 꼭 필요하실 이유는 없으시겠죠? 근데 뭐 어르신들 뭐 생각하면 뭐 이제 뭐 60, 70대, 80대 어르신들 수술 받으실 때는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오시는 게, 같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혼자 오셨잖아요. 씩씩하게. 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은 질병이기도 하고 다른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 회복하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오래 걸리실 건 없죠. 우리가 어떤 다른 건강 상태를 따지더라도 조금은 회복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루푸스라든지 다른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복용을 좀 장기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처의 치유에 조금 이렇게 좀 길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고요. 아니면 특정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셨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멍이 많이 들거나 붓기가 좀 오래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지병이나 다른 질환을 갖고 있어서 회복이 늦게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뭐 드시는 약물이 있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에서 조금 영향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릴까라는 정도는 없으세요. 이 심부볼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오래 걸리실 것도 없고요.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지병이 있다고 하면은 수술 전에 꼭 체크를 미리 해야 될 부분이나 전후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지병이 있으시다면 제일 중요한 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야 병을 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드시는 약물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때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약물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 약물을 수술을 이제 하시기 전에 병원에 와서 알려주시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다니시는 이제 병원이 있으시잖아요. 뭐야 병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수술도 받으셨고 이제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담당하신 주치의 선생님한테 그 수술을 받으셔도 되는지, 지금 무슨 뭐 수술 예정이시라면은 그 수술, 성형 수술을 해도 되는지 꼭 그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그리고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은 그 약물을 꼭 중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하더라도 그 약물을 복용해도 되는지, 또 그런 것도 물어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하신다면은 기저질환이 있으셔도 수술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간 이식 수술하신 분도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콩팥 이식 수술 하신 분들도 오셔서 수술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은 뭐 그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약물은 특별히 없거든요. 하지만은 저희는 항상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으셔도 되고, 저희가 그리고 환자분들 수술하기 전에는 미리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수술과 수술 후 마취약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어드리면은 그걸 갖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절차 안에서 언제 수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서 표시를 해주세요. 요 약물은 가급적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거나, 뭐 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도 그거 기초에서 사용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그냥 뭐 정리하자면은 다니시는 저희한테 드시는 약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니 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오늘 여러분들 그 전에 보셨던 모델분들하고는 조금 생소하셨죠? 네, 왜냐하면은 오늘은 얼굴에 비대칭이 보이시는 경우를 또 어떻게 치료해드릴까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 한쪽만 심부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지금 많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긴 하는데 뭐 예전에 고생을 많으셨겠죠. 그래서 또 그래서 한번 좀 색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진행해봤어요. 이제 제가 오늘 거꾸로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거 좀 아무래도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좀 무서우시기도 하셨을 거고, 근데 심부볼 수술 좀 해보고 싶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편마비가 생긴 후로부터 음. 한쪽 얼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눈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한쪽만 이렇게 처지고 볼이 음. 처지는 게 눈에 보여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심부볼 제거 수술이 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고 또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중했을 텐데, 예,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병원 선택하셨어요? 일단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네. 그냥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홈페이지에 심부볼 제거는 어떻게 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런 상세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보고 네. 왔는데 이제 양쪽 다 하는 그런 다 일률적인 수술이 아니라 딱 필요한 데는 지금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른쪽을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이제 딱 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 꼭 편마비가 있으셔서 한쪽 얼굴이 좀 처지셔서 한쪽만 제거하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정도는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한 번이나 뭐 이틀에 한 번꼴로는 제가 심부볼 수술할 때 한쪽만 수술해서 제거하는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한쪽만 할까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꼭 한쪽에 편마비가 있어서 얼굴 처져서 한쪽만 수술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많이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의 비대칭이 있을 때 한쪽 먼저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대쪽 보고 수술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뭐 급할 게 있어요. 인생 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인생 짧다고 얘기하지만은 요런 경우 인생이 뭐 기니까 아무래도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네요.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많이 재밌게 잘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이따 수술 한번 얼굴 디자인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네,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